미국 문학에서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작품을 꼽으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설을 이야기할 겁니다.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오늘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통 책들은 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크 트웨인은 완전 다릅니다. 이 기묘하고도 웃긴 경고문으로 우리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평범한 모험소설 아니야. 괜한 거 찾으려 하지 마. 하고요. 자, 이야기는 바로 이 친구 허클베리 핀의 목소리로 시작되는데요. 이 소녀는 소위 문명이라는 게 너무 갑갑하고 숨막힌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크의 상황을 보면요. 이건 뭐 사실상 두 개의 감옥 사이에 끼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물론 좋은 뜻이겠지만 숨막히게 문명화된 삶을 강요하는 더글러스 과부댁의 세상이고요. 다른 한쪽은 알코올 중독자인 나빠의 예측 불가능한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허크는 어른들이나 사회가 이건 중요한 거야 하고 말하는 가치들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요? 아니, 지금 내 삶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옛날에 죽은 사람 이야기에 내가 왜 신경을 써야 하냐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아이예요. 결국 이 모든 억압을 견디다 못한 허크가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기가 죽은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리고는 진짜 자유가 있는 단 한 곳, 바로 저 광활한 미시시피 강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허크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동반자를 만나게 돼요. 바로 짐인데요. 짐은 노예예요. 곧 팔려가서 사랑하는 가족이랑 꼼짝없이 헤어지게 될 운명에서 도망쳐 나온 거죠. 300달러. 이게 바로 짐에게 걸린 현상금이에요. 이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자유를 향한 이 두 사람의 여정이 매 순간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위협 같은 거죠. 뗏목 위에서 이 둘 사이에 진짜 우정이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대화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짐은 당시 사회가 노예에게 씌워놓은 그런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는 정말 깊고 현실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근데요, 이 강 위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뗏목에서 내려서 강둑에 발을 디딜 때마다 그들이 마주하는 이른바 문명사회라는 곳은 폭력과 위선으로 아주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그레인저포드 가문과 쉐퍼리슨 가문 사이에 벌어지는 정말 끝도 없고 의미도 없는 끔찍한 불화입니다. 그리고 이 강독 사회의 부패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뗏목의 모임승차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는 두 사기꾼, 스스로를 공작과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수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왕이라는 작자가 갑자기 자기가 인도양에서 온 해적이었는데 회개했다면서 막 주장을 해요. 그러고는 옛날 해적 동료들을 구원하러 돌아가고 싶다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연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순진한 신도들은 감동해서 돈을 모아주고요. 이 사기꾼들은 그 돈 87달러 75센트랑 위스키 한 병까지 챙겨서 그냥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사기 행각이요. 윌크스 가문 사건에 이르러서는 그냥 좀도둑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순도 높은 악행으로 변질됩니다. 고인이 된 사람의 영국 형제 행세를 하면서 그 슬픔에 잠긴 가족의 유산을 통째로 가로채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기꾼들의 잔인함이 정말 선을 넘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바로 그 집안의 노예들을 팔아넘기면서 엄마와 아이들을 강제로 떼어놓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 비인간적인 모습이 허크의 양심에 불을 지핀 거죠. 의사인 로빈슨이 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딱 알아봤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도 않거든요. 결국 허크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출목할 수 없다고 느끼고 마침내 이들에게 맞서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마침내 이 소설의 도덕적 클라이맥스로 이어집니다. 이건 정말 미국 문학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꼽히는 장면이에요. 윌크스 마을에서 겨우 도망친 뒤에 돈이 궁해진 왕이 정말 최악의 짓을 저지릅니다. 바로 짐을 고작 40달러라는 헐값에 다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이제 허크는 정말 인생 최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의 법,
사회, 종교가 모두 옳다고 가르치는 대로 짐의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짐이 있는 곳을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저버리고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짐을 구해야 할까요? 허크는 일단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요. 짐을 도운 게 죄니까 용서를 구하려고 무릎을 꿇죠. 그런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허크 스스로가 아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친구를 배신하는 것, 그게 진짜 죄악이라는 걸요. 결국 그는 편지를 집어들고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좋아, 그렇다면 지옥으로 가겠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사회가 만든 법, 종교가 말하는 영원한 벌, 그 모든 걸 거부하고 오직 자기 내면의 목소리, 친구를 향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건 정말 부당한 세상의 모든 규칙에 맞서서 한 소년의 양심이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결정, 지옥으로 가겠다는 이 선택야말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왜 위대한 걸작인지, 그리고 왜 당시 사회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으로 평가받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투웨인의 천재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글도 잘 모르는 어린 소년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목소리를 통해서 당시 미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위선과 끔찍한 인종차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강 위에서의 자유로운 삶과 강둑 위 문명사회의 부패를 끊임없이 대비시키면서요. 사실 이건 트웨인이 책 서문에서 직접 밝힌 바이기도 해요. 여러 지역의 실제 사투리를 그대로 살려서 썼다고 말이죠. 사실 마크 트웨인의 삶 자체가 미시시피 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젊은 시절에 강 증기선의 수로 안내인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바로 이 경험이 있었기에 미시시피 강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소설 속 또 하나의 살아 숨쉬는 주인공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 막바지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공작과 왕이 온몸에 타려가 칠해지고 깃털이 붙는 끔찍한 벌을 받는 모습을 허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 허크가 하는 이 말, 인간들은 서로에게 지독히 잔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어쩌면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슬프면서도 정직한 통찰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는 더 깊은 깨달음인 거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책은 노예제와 인종차별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했다는 찬사를 받았고요. 동시에 그 시대의 인종차별적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도서관에서 금서로 지정되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한 문학이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